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에 폭풍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폭풍. 이 폭풍이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면은 그 새로운 큰 운이 온답니다. 대운이 찾아올 징조라고 하네요. 이 스페인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항상 맑으면은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햇빛이 비추는지 비가 내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균형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햇빛도 계속해서 내리쬐면은 이 비옥한 땅도 사막으로 만들듯이 이 즐겁고 좋은 일도 너무 오래 계속되면은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드리운 비구름은 지금 당장은 춥고 모질게 우리를 몰아세울지 몰라도요, 언젠간 여러분 삶에 그 멋진 성공과 그런 행복을 그 씨앗을 쑥쑥 자라나게 해줄 소중한 그런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고 합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따사로운 해가 다시 뜬다면 언제 그랬냐듯이 하여튼 당신의 여러분의 인생은 푸르고 싱싱한 들판처럼 드넓고 찬란해질 거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따사로운 해가 다시 뜰 거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벽이 오면 또 새벽이 전에 해가 뜨고 해가 뜨면 또 대낮이 오고 대낮이 가다 보면 또 밤이 오고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고 도는 거니까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나갈 겁니다.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건 모토로라 스마트폰이더라고요. 폴더블 레이저 40 울트라인데요. 사진이 보니까 이 망했는데 또 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토로라가 그 폴더블폰 신작 레이저 50 울트라죠. 이거를 한국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전작인 그 레이저 40 울트라가 아주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지만은 또 신작을 통해서 다시 한국의 문턱을 넘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내 스마트폰 무대에서 삼성 폴더블폰에 대항을 해가지고 이 모토로라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모토로라의 신작 폴더블폰 레이저 50 울트라 이걸로 추정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 국내 전파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이 전파 인증은요, 출시 준비를 위해서 막바지 준비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만간 제품 시장에 정식 등장할 것으로 보여요. 레이저 50 울트라는 클램쉘 구조의 폴더블 폰인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플립 모델과 아주 유사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토로라가 신작 폴더블 폰을 또다시 한국에 출시하는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아요. 전작인 그 레이저 40 울트라가 한국 시장에서 말 그대로 참담한 성적을 냈기 때문이겠죠. 참 재밌네요. 보면 이 기업도 지난해 8월에 출시한 레이저 40 울트라는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개수가 고작 수백 대에 그치는 것 같은데 통신업계 안팎에서도 하루에 한 대도 안 팔리는 모델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픈 마케팅에서 출고 가격이 129만 9천 원이고요. 이것보다 30만 원이 낮은 90만 원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요. 이 모토로라 폴더블폰이 국내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삼성 폴더블폰과 비교를 해가지고 특별한 차별점이 있답니다. 차별점이 있다. 차별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차별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있네요. 차별점이 있긴 있네. 안 팔리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품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삼성 갤럭시 플립 모델하고 제품이 지나치게 유사해가지고 이 표절 논란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제품이라는 인식과 AS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인데 그럼에도 모토로라가 한국 시장에서 계속 그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이 폴더블 폰이 가장 대중화된 시장이다 이렇게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이후로 국내에서 스마트폰의 선택권이 넓지 않다는 점도 반영이 됐고, 삼성전자 갤럭시랑 그 애플 아이폰 외에 제품을 원하는 그런 국내 소비자들 겨냥해서 LG전자의 빈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죠. 한편 모토로라는 과거의 축구선수 베컴이 광고한 그 레이저폰으로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 이때는 폰 좋았는데 2011년도에 그 구글에 매각됐다가 2014년 중국 레노버가 인수를 했고, 이 빠르게 급변하는 스마트폰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삼성과 애플에 밀려가지고 과거의 명성을 잃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어릴 때는 모토로라 폰 좋았지 않습니까? 참 아쉽기는 하네요.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양반들이 참 문제예요. 그 도널드 트럼프랑 조 바이든이 앞으로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현재 경제 이슈 가운데 쌍둥이 적자 문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 양당 후보는 앞당겨진 TV 토론을 앞두고 이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해서 연일 고관세 부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1980년 초부터 거론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미국 경제 고질병이 된 쌍둥이 적자 메커니즘은 이래요. 이 무역 적자가 확대되니까 그 폭을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 결과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랑 국채 채무가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요. 궁극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 이론의 골자죠. 대종국 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수를 친 진영은 먼저 피터 나바로, 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와 같은 중국의 강경론자들이 그 포진한 트럼프 측이네요. 집권 일기 반성을 토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공약 발표했고, 너무 국수주의지 않느냐는 비판에도 7개 경합주에서는 모두 바이든 후보에 앞설 정도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 당황한 바이든 후보 측은 한술 더 떠요. 중국산 전기차 등의 100% 관세를 올해 8월부터 때리겠다, 이런 방침을 들이게 나누었는데, 법적 근거는 미국 통상법 시리즈 중에 그 안보와 관련된 232조를 들고 있으나 필요하면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 발동 가능한 슈퍼 301조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각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 둘이 또라이 같아.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역사상 유치산업부와 자유무역 그 창달을 위해서 중국의 디플레 수출과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용인한 것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고 하네요. 중국의 경제 위상을 미국과 패권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키워줬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디플레 수출로 첨단 기술 산업에 차이나 쇼크가 발생하면은 중국의 역전당할 확률이 높아져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투트랙입니다. 투트랙인데 대내외적으로 강달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용해온 그 국제 재매입이 있습니다. 바이백. 이 바이백을 더 강화를 해서 달러 가치를 아예 평가절하시켜 가지고 위안화 절에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인데, 6월 안에 이제 발표될 그 환율 보고서에도 BHC, 베넷 헤지카퍼 그 원칙과 상관없이 중국을 환율 심층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겠죠. 대미국 통상정책 기조인 뭐냐 이게, 팀포텟이 아니라 tit-for-tat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란 원칙대로 이 관세로 맞대응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약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 미국의 고관세는 가격 할증제이기 때문에 그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면 무력화되기 때문이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디플레 수출로 미국 경제에 차이나 쇼크를 주겠다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는 점이죠. 종전과 달리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서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부수는데 지금 국채를 한때 1조 3천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분이 한 7,5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었어요. 미국이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을 막기 위해서 고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6월 들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는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중국의 국채 매각은 집시적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요. 이 보유분의 매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은 이자 부담이 급증해요. 그래서 국가 부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대선을 앞두고 그 최대 경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쌍둥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누그러뜨리는 이 바이든 정부의 노력도 결국은 반감되겠죠. 세계 경제 양대 대국 간의 관세와 환율 그리고 국채 정쟁이 이제 벌어짐에 따라서 연초부터 잘 들어오던 이 외국인 자금이 지난 5월 말 이후 대거 이탈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버팀목인 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함에 따라 가지고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하고 과연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상승 간에 그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인가 하는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그 외환위기 당시에 그 서든스톱에 비유할 정도로 그 외국인 자금이 갑작스럽게 매도세로 돌아선 데는 미국과 중국 요인 이외에도 우리 내부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장 큰 것은 외국인이 기대가 컸던 밸류업 대책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그 3개월 만에 급조된 최종화를 보니까 그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은 데다가 상속세 인하 등 상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상징성이 높은 대기업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는 것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의 그 공급망 파트너십 협정의 차질을 빚은 데 이어서 그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은 SK그룹이 1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금을 어떻게 처리 나갈지도 관심사고, 이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 환투기 세력이 원화 약세에 배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머큐리 면에서 미국 경제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그 마스 면에서 정책 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아오키 법칙에 걸려 있다. 그래서 외환 당국의 그 환율 방어 능력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 아오키 법칙이란 것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가장 경계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요인이 큰 점을 고려하면 조급한 나머지 외환시장을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엔저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환시 개입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 환투기 세력 간 연대 움직임이 나타날 때 특정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통계기업상 요인 분석과 상관계수를 보면 우리처럼 포트폴리오주의가 신흥국에 속해 있는 이 국가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금리 차보다도 펀더멘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소외계층의 이자 부담과 부동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죠. 등등 해서 문제가 한계 수준을 넘은 역할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조만간 미국 재무부가 24년 만에 재개하는 바이백을 추진하면은 국채금리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그 보유 국채 매각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간접 효과도 줄어들 테고, 이미 합의해 놓은 한미일 외환 공조 채널을 가동할 경우 국제 환투기 세력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분명한 것은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 등으로 평가를 해본다면은 이 외환 위기가 재발할 확률은 낮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네 탓 내 탓 하기 전에 이 프로보노 퍼블리코, 이 공공선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상승 간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선 정신,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다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분열하고 싸우고 자기들 이익에만 몰두하면은 국가는 골로 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더 피폐해지는겠죠. 앞으로 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